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올 들어 울산시가 시장 주재 연두 업무 보고를 필두로 실국별 한 해 추진 목표를 밝히는 자리를 릴레이식으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울산의 도시환경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국과 건설주택국, 교통국장이 올 한 해 펼쳐나갈 주요 사업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도시국과 건설주택국, 교통국 등 3개국 국장들이 올 한 해 펼쳐나갈 주요 사업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울산시 3개국의 올 한 해 추진 목표는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인프라 조성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도시국의 경우 2040년을 목표로 한 울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지정된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실시계획과 옥동 군부대 이전을 위한 실시계획과 건축 승인도 올해 마무리를 짓습니다. 남북권 신도시 건설 사업 중 웅천 지역에 대한 1단계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역 개발에도 속도를 냅니다. 정부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현행 그린벨트의 환경평가 등급체계 개선을 적극 건의해 나갑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부울산 역세권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한 유련구역 개발 사업, 그리고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과 연계한 남목 일반 산업단지 등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추진합니다. 도시와 가까워서 도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당연히 보존되어야 할 부분들은 보존을 하는 걸로 이제 가치를 잡아가면서 건설주택국은 부족한 도로망 확충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지난해보다 368억 원 증가한 2,3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삼동에서 KTX 울산역 간의 도로 개설과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 등 6개 도로가 올해 착공됩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울산 양산 고속도로와 울산 대구 고속도로 신규 노선 타당성 검토에 들어갑니다. 올해 4월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준공을 비롯해 내년까지 224호의 청년희망주택이 공급됩니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금리를 35%로 상향해 추진합니다. 이 업체는 어느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다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서 이제 하도급을 발주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중구혁신도시와 성안동 일대에 지능형 교통관리 등 14개 서비스가 집약된 거점형 스마트시티도 조성됩니다. 교통국의 경우 올해 도시 트램 1호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KTX 2음 노선을 9편으로 늘리는 활동도 벌입니다. 오는 3월까지 부울산역 환승체계 개선 사업도 마무리합니다. 울산 공업축제 기간 중 국제 부정기 노선 지향을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이용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 도심공항 터미널 유치도 추진합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따른 이용 불편 최소화와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큰 틀에서는 전체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저희들 모니터링해서 그 나오는 자료와 그리고 우리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오는 2월부터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임산부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로 확대해 증차 운행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도 강화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제 울산시장실에서는 울산 지역 대표 기업들의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 울산 컴플렉스는 SK에너지와 나지오 센트릭 등 주요 계열사와 임직원들이 시장실에서 울산 공동모금회에 14억 5천만 원을 전달했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공동모금회에 6억 원과 자원봉사센터 3억 원 등 총 14억 2,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농협은행 울산본부도 시장실에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3천만 원 상당의 떡국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울산 기업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읍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와 중구 다운동과 삼남읍 도심 융합특구 일원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울주군 청량읍 유령구역 도시개발 사업부지 일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지정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153만 2천여 제곱미터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그리고 도심 융합특구 98만 6,800여 제곱미터는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또 유련구역 도시개발 사업부지 68만 7,300여 제곱미터는 오는 29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변경 지정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 라이즈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회의는 올해부터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지방정부로 위임 이양됨에 따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의 본격 추진을 알리고 지역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울산광역시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 6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5년간 총 3,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울산교육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며 강경수 국회의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85%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4일 최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도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보장과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법에 국무회의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15일간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에 대한 울산 지역 도심 통행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설 성수품 수송 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농수산물과 재래용품, 각종 공산품을 운반하는 차량과 택배 차량으로 이 기간 동안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을 통행하면 됩니다. 남구청이 올해 울산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남구청은 어제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울산시 역대 최대 규모인 4,248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생포와 신화마을에 신규 공동체 사업단을 조성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와 복지 증진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 북구 CCTV 통합 관제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실종 치매 노인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북구 CCTV 통합 관제센터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6분쯤 북부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치매 노인이 집을 나갔다는 내용의 수색 협조 요청을 받고 주거지 인근을 집중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주거지 근처 한 초등학교 입구 계단에 실종 신고된 치매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경찰의 출동을 요청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폐가 체험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불을 지르고 도주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A씨 등 20대 4명을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새벽 3시쯤 철거를 앞둔 북구 천곡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폐가 체험을 하는 모습을 SNS로 생중계하던 중 라이터로 종이와 커튼 등을 태우다 불길이 번지자 그대로 달아났으며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던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아파트 내부 방 한 칸이 소실됐으며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도 지난 연말부터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밀집 장소에서의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보건당국에선 빠른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독감 예방접종이 한창입니다. 최근 울산 지역에서도 독감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시민들이 미리 접종을 받으러 보건소를 방문한 겁니다. 독감 의심 환자는 최근 5주간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어났는데 1월 1주차 기준 외래 환자 1000명당 99.8명에 달합니다. 울산 지역의 독감 의심 환자 역시 12월 들어 점점 늘어나다 12월 4주차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1월 1주차인 1000명당 149.1명을 기록하며 전국 수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독감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신부, 13세까지의 어린이 등 독감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울산 지역 독감 접종률은 고령자 80.8%, 임신부 71.9%, 어린이 67.1%로 아직까진 고위험군 접종 대상자가 모두 접종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독감을 비롯해 코로나19 환자도 12월 들어 울산 지역에서 조금씩 나오면서 보건당국은 설 연휴 기간 밀집 장소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선 지금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독감과 코로나는 면역 형성까지 접종 후 약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가 접기 접종의 시기입니다. 특히 호흡기계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감염 고위험군으로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 필히 독감과 코로나 예방접종을 당부드립니다.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오는 4월 30일까지 구군 보건소와 일반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은 밀집 장소에서 확산이 더 쉬운 만큼 설 연휴 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GCN 뉴스 박영린입니다. 보건의료인을 꿈꾸던 17살 고등학생이 장기기증을 통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뇌사 상태에 빠진 효청 보건고등학교 엄태웅 학생이 지난 9일 심장과 폐, 간과 좌우 신장, 피부 조직 등의 장기를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급작스런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9일 뇌사 상태가 된 엄태웅 학생은 보건계열로 장례를 희망하며 가족들에게 장기 기증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을주문화재단과 서생면 주민협의회가 설 연휴 첫날인 오는 25일 2025 간절고지 뜬다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내외 크고 작은 사고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은 물론 1,500대의 드론 비행과 희망 불꽃 퍼포먼스 등이 진행됩니다. 행사는 누구나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어제 시의회 시민홀에서 북구 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는 주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건립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공영개발 사업이지만 해당 부지의 90% 이상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 관계자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 심사가 끝나는 대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HD 현대미포에서 발생한 22세 청년 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사업주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 발생한 청년 잠수사 사망 사건 이후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원하청 사용주 누구 한 명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청년 잠수사는 지난해 12월 20일 HD 현대미포 이람벽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하부 검사를 위해 바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숨졌습니다.
전국 금속노조가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산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현대중공업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근로자가 우회전하던 트레일러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과 노동부가 중대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고가 난 곳은 하역 운반기계와 차량, 보행자들이 오가는 조선소 내 작업 현장으로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있었지만 안전장치는 전혀 없었다며 현대중공업과 노동부가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울산시 사업 승인 공동주택 9개소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설명절을 앞두고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임대료 체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 지급 현황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의무 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문화관광체육 육성 공모사업 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8억 2천만 원으로 한 개 사업별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반드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서 등을 첨부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부서에 분야별 담당자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은 3월 중 개별 통보하며 선정된 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과 관리, 정산은 모두 보태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울주군 두동면에 지역 취약계층의 이불 세탁을 무료로 지원하는 공공 빨래방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울주군 두동면 9mm에 들어선 공공 빨래방은 두동면 이장협의회가 수자원공사의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조성됐습니다. 공공 빨래방은 두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두동면 여성자원봉사회가 지역 내 15개 마을 취약계층 세대를 매주 방문해 이불을 수거한 뒤 세탁과 건조를 거쳐 다시 가정으로 배달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